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어서 13쪽입니다. 13쪽에 6번. 아, 이게 작년 시험에 엄청 나왔어요. 중복해서 나왔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게 그 뭐 법하고 관계도 되고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그 교재 뒤에 이론 교재에 내가 상세히 정리해 놨잖아요. 예, 웬만한 건 다 정리해 놓고 뭐 여기 보면 어떤 이런 데서 막 이래 모르겠어 달달달달 외워야 이거는 안 외우면 못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그 6번은 이 ISMS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간단하면 이건 조직 기업 같은데 이거는 뭡니까? P가 뭐예요? 퍼스널. 이거는 개인 어떤 정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작년에 이제 가장 법규에서도 많이 나온 거. 저런 보안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하나가 이 개인의 정보가 자꾸 유출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 그래서 이 법은 내가 여기서 많이 안 넣었어요, 일부러. 뭐 여기서 문제를 뭐 많이 넣고 푼다고 해서 큰 이득은 없는 것 같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법이 3개 내지 4개씩 나왔었어요. 각 시험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제공한다고 그래서요. 그 국가법령처 그 사이트 들어가면 다 있죠. 그래서 국가직 시험 전까지 일단 여기 있는 것 이렇게 풀어보고 지금도 책에 있는 거 뒤거 올려놨잖아요. 국가직 시험 내가 한 2주 전까지 말이죠. 지금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돼요. 법 나오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뭐, 전자서명법, 이런 거 있죠. 전자서명법은, 국회에서만 나와서, 국회 문제에서,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안 나오고, 그런 놓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국가직 시험 있기 전 한 2주 전까지 내 현재 생각으로, 그 법규에 대한 문제를, 내가 들어가서 문제로 만들어갖고, 내 카페에 그냥 올려버릴 테니까, PDF 파일로 해갖고 올릴 테니까, 쭉 정리하고 공부하고 시험장 가기 전에 한 일주일 미리 좀 본 사람 뭐 가서 보면 되니까 그거 한번 쭉 문제 풀고 읽어보고 가면 되잖아요. 되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6번은 뭐 법규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고 관리적인 측면이죠. 그랬을 때 ISMS를 이렇게 취득했을 때 인정을 그거는 5번은 뭐에 대한 거예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최소화 해놨잖아요. 이거는 ISMS가 아니고 뭐라고? PIMS 기대효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놔라, 공부해놔라 이거죠. ISMS하고 PIMS. 내가 뒤에 어디 보면 정리해놓은 데가 있어요 또. 그때 한번 더 볼 테니까. 그 다음 이제 7번이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거는 쉽죠, 문제가. 지방직에서 나왔는데 어떤 개인정보를 그 주체가 뭐 삭제 등등을 요구할 수도 있고 파기도 내 어떤 잘못된 거는 파기. 요새 개인들이 요새는 옛날에는 우리가 뭐 관공서 전화해서 뭐 해달라 요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요새는 대답 안 한 것도 전화해가 관공서 전화해가 이거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안 해줘도 되는 거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틀렸고. 뭐 8번은 이거 그냥 외워야 돼. 막 이게 이제 숫자 들어가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맞출 건가 이게 관건인데 작년 시험 기준으로 볼 때 숫자 들어간 건 아주 미미하게 나왔었어요. 녹이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숫자는 뭐 다 외울 수가 없죠. 우리가 안 그러면 그거 달달 외워야 되니까요. 이거는 뭐 10년 동안이니까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8번은. 그 다음 9번 이거는 작년에 이제 처음 나와서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첫 출제고 이거는 문제는 이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작년에 첫 출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많은 적절하게 공부하면 거의 뭐 적중해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똑같아.
그럼 2015년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고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처음에도 뭐 그건 뭐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작년하고 차이가 무엇은 있다면은 우리가 모든 것은 이렇게 되겠어요?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겠어요? 급하게 안 일어난다 이거죠?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있다면은. 그랬을 때 내가 일반적인 변화는 특별한 거 없어. 대처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차이를 논한다면은 암호 알고리즘이다 이 말이죠. 암호 시스템. 알고리즘 RSA, DS, AS 등등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어떻게 돼요? 이 암호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어떻게 돼요?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예. 그랬을 때 이제 계속 뭐 보안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암호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2015년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자 이 말이에요. 나머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그거하고 연관되는 게 9번이에요. 물론 작년에도 한 거예요. 우리가 블럭 암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P박스하고 S박스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뭐 작년에도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P는 전치의 방식이게, 이거는 뭐의 방식? 이거는 대치의 방식이게. 물론 뒤에서 하는데, 그래서 간단한 이야기하면 어떤 평문이 1010이야. 이걸 암호문을 만드는데 어떻게 돼요? 전치는 뭐예요? 1의 개수가 2개죠. 그럼 이거 안에서는 뭐 1100이 된다, 이제 등등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 대체의 방식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다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암호를 할 때는 이것만 쓰면은 너무 단순하니까. 그래서 전체도 하고 뭐도 한다고? 대체의 원리를 다 적용을 하는데, 그 대체의 원리를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하는데, 그걸 용어에서 뭐라 그런다고? 이게 이제 S substitute 대치니까, 이거는, permutation. 원래 전치는 트랜스포지션 이렇잖아요, 이게. T라고 한 거, T박스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고? P박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모든 사람이 전치, 대치, 딱 이 용어만 쓰는 건 아닌데, 근데 나는 이제 요렇게 딱 쓸 테니까요. 전치, 대치. 뭐, 치안, 막 헷갈려. 치안,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지 헷갈려. 제 같은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살펴보고, 이제 일단 전치 뭐고, 대치 뭐고, 정확히 이건 알잖아요. 알아놓고, 어떤 전치의 원리에서 어떤 평문이 뭐로 바뀌어지는 거? 암호문으로 바뀌어질 때, 전체의 원리를 적용하는 걸 P박스. 대체의 원리를 적용하는 걸 뭐라고? S박스 그럽니다. 이건 이제 기본 틀이고. 그랬을 때, 뭐, 이 내용은, 해설 보십시오. 이것도 뭐, 책에 있으니까, 이론책에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언젠간 한 번쯤 내가 볼 때 이 부분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S박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간 더 어렵습니다. 그 해설의 346쪽 보십시오. 346쪽. 여기서 이제 알아놓을 것은 9번 전치 암호와 P박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오늘 자정에 적군을 공격하라 이 평문을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절한 뭐로 나눈다고? 블록 단위로 나누는 걸 거기 보여주는 거고, 3개의 블록으로 나누었고, 그래서 마지막 블록은 뒤에 2개 뭐가 들어있어요? 보안이라는 가짜 문자를 넣어놨다 이거죠. 딱 마지막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크기로 분할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데, 그 뭐 구구절절 선하는데 이거는 참고하십시오. 그 1번, 2번 이런 거는. 실제로 DS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게는 비트 단위로. 여기서는 비트 단위로 아니고 그냥 한글로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347쪽에 3번 단순 P박스, 이제 이 개념을 알자 이거죠. 우리가 수학에서 단순 함수 뭐 등등 해서 역함수가 있다. 이게 뭐냐? 그 F-1성 역함수 그걸 쓰잖아요. 그 ABC가 1, 2, 3으로 대치되었으면 1, 2, 3이 다시 뭐로 바뀔 수 있다고?
ABC로 바뀌어질 수 있죠. 이거는 완벽하게 원래의 내용이 구현되잖아요, 이게. 이럴 때 우리는 뭐가 존재한다고? 역함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개념, 뭐 수학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뭐 이걸 말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밑에 4번에 보면 학대 축소할 수가 있어요. 축소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5비트야. 그게 2비트나 3비트로 축소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5개 중에 2비트로 되면 3개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소멸되겠죠. 그 축소는 소멸된다, 이거죠. 근데 그 밑, 옆에 이제 확장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지는 않아. 확장되다 보면은 똑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문제 답에서 확장 P박스에서는 어떻게 돼요? 입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우리가 이제 암호에서는 단순 P박스를 쓸 수도 있고 축소 또는 확장 P박스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축소 또는 확장 P박스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똑같이 됐을 때만 뭐가 존재한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정도만 알아놓자, 이 말이죠, 이거는.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10번과 같은 이런 문제가 보안 자격증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 보안 기사 말이죠. 근데 이 공무원 시험에서도 그 경우에 따라 이 비슷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 관련 어떤 보안 관련 명령 몇 가지 있죠. 그 명령에 대한 어떤 개념은 알아놓자, 이 말이에요. 국회 시험에서는 이제 코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공격이 뭐냐,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10번은 뭐 옛날에 내 모의고사 치보니까 아주 뭐 많은 사람이 틀린 건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답은 뭐 그 해설되고 핑. 원래 핑은 뭐예요? 어떤 인터넷 그 연결 상태. 좋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거꾸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0번은 답은 핑이고, 근데 10번에서 1번은 뭐겠어요? 네트워크 스테이트. 어떤 네트워크 상태. 이것도 집에 가서 한번 입력, 뒤에 어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이런 거 한번 넣어 보시고. 3번도 옛날에 나왔죠. 이거는 환경, 컴피그가 뭐예요? 어떤 환경을 보여줄 때 컨피그레이션, 컴피그 명령을 쓰잖아요. 이게 뭐 IP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운영체제에 따라서는 IF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인터넷 연결 상태, 뭐, 게이트웨이는 뭐고, DHCP는 뭘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 그 4번은 뭐, 트레이스 라우트니까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10번과 같은 유형도 경우에 따라서는 놓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 뭐, 이건 항상 놓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쭉, 뭐, 이거는 시더, DS, 아이디어, 블루피쉬 특징을 알아놔야 돼, 이거는. 예. 근데 이거는 블루피쉬, 이거는 특허가 없어. 이걸 개발한 사람이 뭐 누구든지 공짜로 쓰라 오픈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속도도 빠르고 그 해설을 해놨어요. 그 비교 처리 속도 이런 거 상당히 우수한 알고리즘이에요. 이 블루피쉬 이게 348쪽에 해설되어 있습니다.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뭐 DES가 뭐냐, AES가 뭐냐. 뭐 이런 아웃라인 아는 정도로 블루피쉬가 뭐냐 정도만 뭐 이거는 좀 유명하니까 그래서 살펴보는데 이렇게 돼요. 이게 언어론적으로 이해하면 옛날에 포초라는 언어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코볼 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의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알골이 나왔어요. 뭐 언어론적인 측면으로 하면은 DES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나왔어요? 여기 AES가 나왔죠. A 좋다. 고급 이게. 그래서 지금은 DES를 안 쓰고 AES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 언어론 측면에서 이거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 이제 놓으면서 이게 상당히 우수한 언어였어요. 우수한 언어였는데 실제 사용은 이게 더 많이 사용됐어요. 알골 언어 이런 걸 뭐 학술적인 연구하는 사람만 썼지 이런 개인이 안 썼잖아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교 이런 데서 이 구매자 있겠죠, 구매자. 이 구매자들이 이걸 구입 안 하고 이걸 구입하더라, 이 말이에요. 포철한 호벌을 구입해서 대학교 교육에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되었다. 왜?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런 블루피쉬 이런 것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성능이 좋은 암호 대칭기 암호 알고리즘이 이게. 근데 실제로 안 쓰잖아요, 이게. 예, 그게 이제 개인이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오픈도 시키고 이러니까 안 쓴다 이거죠. 근데 이제 미국 이런 데서 주도해서 이런 걸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쓰게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쓴다고 우리가 실제로 성능이 꼭 나쁜 건 아닌 게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 뭐 DS나 아이디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요, 블루피쉬가. 자, 그 다음 문제, 12번에, FTP. 이 FTP 뭐 파일 전송 프로토콜 너무나 잘 아는 거고, 이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쯤은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 보안 기사 시험에서는 엄청 나왔어요, 이게. 그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는 어떤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요. 설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FTP는 파일을 전송하는 거니까, 그 전송한다는 거는 A에서 뭐 어디로 보내겠죠. 그럼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걸 조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설계상의 문제점이에요. 그냥 보내라고 하면 막 보내, 그냥. 이유막론하고. 그걸 이용한 어떤 악의적 목적, 해킹, 나쁜 짓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FTP, 바운스, 공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보안 기사 문제 쭉 훑어보니까, 공무원 시험에는 아직 뭐, 다른 건 많이 나왔는데, 엄청 나왔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FTP 바운스 공격은, 3번에 보면, 인정을 실시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 설계상의 허점. 예. 막 그냥 보냅니다. 예. 그래서, 발생되는 게 FTP 바운스 공격. 나머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설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일회용 패스워드. 일회용 패스워드는 뭐 시험에서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연관되는 게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잘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일회용 패스워드 OTP를 구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S키, 시간 동기화, 이벤트, 도전 응답 방식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서는 1번하고 2번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S키 방식은 유닉스, 이런 운영체제에서 해시체인을 이용한 방식. 간단히 이야기하면 해설 보면 되겠죠. 해시체인은 이걸 말해요. 어떤 해시 값이 있다. 3개다. 짝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요 안에 있는 하나의 해시 함수에, 그러면 어떤 키 값을, 이렇게, 키 값이 23이다. 23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걸 다시 피드백해서 입력을 쓰는 거죠. 또 다시 다른 해시 함수에 또 입력을 쓰잖아요. 이때 이걸 실제로 보니까 이제 이게 3개인 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3개인 거를 이렇게. 예? 3개다 이거죠. 3개의 체인으로 돼 있다 이거죠. 내가 이거, 미국 내가 이걸 찾다 보니까 막 이렇게까지 쓰더라고. 1000개까지. 예? 해시 체인을 말이죠. 그래서 이걸 생성해내는 거죠. 속도가 빠르니까 1000번 해도 금방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원리로서 첫 번째 S키 방식. 이걸 해시체인 그래요.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 이걸 이제 보면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시간 동기화 방식이 뭐냐면은, 마지막 줄에 놓으면 해설 349쪽 마지막 줄.
시큐어 아이디. 이거 몇 년 전에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어, 이게. 이 시큐어 뭐 아이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RSA에서 만든 거, 이게. 실제로 이 금융권에서 쓰는 거, 이게. 은행 있는데, 우리나라 이게. 그 여러분들 집에 그 인터넷 뱅킹 할 때 어떻게 돼요? OTP 단말기 있죠? 그 딱 누르면 그 숫자 6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그게 이걸로 되는 거,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5, 2, 9, 3, 7 나와서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데 어떨 때는 넣는데 이게 막 바뀌잖아요, 이게. 보안을 위해서 그래 하잖아요, 이게.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시간, 왜냐하면 이게 통신 주고받을 때 시간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원리로 하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이용하다 보면 만약에 1시에 딱 해서 그럼 서로 시간이 딱 맞아야 되느냐? 어떤 통신 속도라든가 등등에서 딱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RSA 측에서 이 시큐어 아이디 이거 구현 원리를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해커가 이걸 뭐 찾아낸 모양이 몇 년 전에. 그래갖고 뭐 막 해가 뭐 보안에 그때 어떻게 된 적이 있었고. 그 개요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뭐 놓을 수 있는 일회용 필수보드 뭐 세부적으로 놓는다면은 뭐 이 정도 그런 거고. 그래서 13번 답은 일단 1번이고 나머지 내용은 그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냥 이거는. 그 다음에 14번 악성 코드. 컴퓨터 바이러스 원. 이것도 시험에 수도 없이 나왔었고. 그 이걸 그 뭐 내 책이 내 카페에 틀리고 근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든 웜이든 복제를 해야 되잖아요. 복제를 해야 뭐를 시킬 수 있겠어요? 다른 데 전파시 감염을 시킬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걸 모르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컴퓨터 바이러스, 모든 걸 그냥 바이러스 하는데, 이제 엄격하게 구분하면 이제 바이러스도 있고, 웜도 있고, 트로이 목마다 있고, 뭐, 뭘 해야 돼, 막 나누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바이러스하고 웜의 다른 점은 어떤 파일에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는 감염되는 감기 바이러스. 그 아주 우리 현실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감염 대상이 있는 거는 뭐라고? 컴퓨터 바이러스고. 감염 대상 없이 스스로 막 실행해서 복제되는 거는 뭐라고? 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현실하고 비교하면 아주 간단한 거니까. 예. 그래서 2번은 웜 설명에서 벌써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 뭐 트로이 목마는 잘 알 거고, 매크로 바이러스는 뭡니까? 국가적에서 이거 나오는데, 뭐, 특히 그, MS, 엑셀이라든지, 매크로 내부적으로, 아래 한글 있는데도 뭐 매크로 기법이 있잖아요. 그럼 매크로 파일, 데이터 파일이죠. 네, 거기 감염되는 게 매크로 바이러스. 그 다음 15번이 아까 뭐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2년마다 그 인터넷 10대 뉴스, 보안 관련 10대 뉴스가 발표되는데, 가장 최근에 10대 뉴스로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앞에서 비슷한 진흥형, APT가 아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언닉해서 옛날에는 딱 침입해서 어떻게 돼요? 침입하자마자 딱 바로 나쁜 짓을 하는데 지금은 침입해갖고 1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즐긴다 이거죠. 예. 그러고 나서 필요시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거. 그런 개념,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 진영 지속적이잖아요. 그걸 APT 공적 그럽니다. 나머지 뭐 핵티비즘 이런 건 뒤에서 문제 놓으니까 그래도 놓을 가능성이 있어 있는 것도. 자, 그 다음에 해설해 보면 뭐 다 써놨으니까 그 다음에 16번 이 현실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인감 하고 이제 컴퓨터에서는 전자 서명 차이가 뭐예요? 예? 우리가 인감 이거는 현실을 우리 써서 이거는 컴에서 쓴다고 했을 때 인감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은 동사무소인데가 내가 등록하죠. 만약에 인감 도장 이게 내 걸로 등록했어. 그럼 요거 한 개로서 어떻게 돼요?
모든 문서에 어떻게 돼요? 찍잖아, 이게. 그 문서가 막 3개의 문서가 있어. 그 현실에서는 요걸로 다 똑같은 걸로 적용해. 네.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전자서명은 어떻게 돼요? 만약 어떤 서명을 요런 걸로 서명을 했어요. 여기에는. 그럼 여기에도 똑같은 요걸로 하면 돼요? 안 되죠? 왜 그래요? 컴퓨터에, 왜 현실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 이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왜 그 답변을 해봐요,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인터넷에서 딱 하면 요걸 여기 쓸 수 있으니까. 도장도 그렇잖아요. 예? 사용자? 인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네. 관계된 누가 이렇게 대리해서 가서 그걸 찍어야 되는데 전자서명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인증 같은 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럼 이 현실에서는 왜 하나로서 다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내가 이 도장을 이거는 내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내가 여기 찍었었어. 그럼 남이 이 도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 결과물을 보고서 이 도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도장 가게에 가갖고 이 인감대로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만들어 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귀신처럼 이게 제작을 한다 하면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100% 똑같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내 이걸 찍은 걸 보고서 이걸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어떤 걸 찍었다 여기야. 그럼 그냥 이렇게 감식하면 모르겠지만 이걸 정밀 감식하면 위조한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뭐 필 이것도 찾아내듯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 요사이에 어떤 사람들 보면 컴퓨터로 하면 똑같이 안 돼. 컴퓨터로 도장 파잖아 예를 들어. 그러다 이게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인감은 하나로서 어떻게 돼요? 다 서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인감은 하나의 인감으로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모든 문서에 그걸 찍어도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컴퓨터에서는 디지털 방식은 복사되니까 하나로서는 하나의 전자서명으로는 어떻게 돼요? 다른 문서에는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차이점 되겠죠? 예,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 했네 아까 17번 이협하고 이혐. 그래서 이거는 이혐이잖아 리스크. 예, 17번. 예. 자, 그 다음에 18번. 이런 거는 직접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이제 문제 중에는 물론 18번처럼 비슷한 게 나올 수는 있지만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아도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다른 걸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는 문제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등등 이래 보면 잘못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웹이 그냥 뭐 인터넷이고 뭐 HTML 하는데 그 잘못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웹은 그 해설해 보십시오. 어디냐면은 353쪽에 있는데 (353쪽에) 18번 밑에 웹 있고 쭉 읽어보고 그 뒤에 넘긴 핵심은 354쪽에 6번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 이걸 간단하게 웹 그럽니다. 이 웹은 URL, HTTP, 그 다음에 HTML 이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작, 서비스. 그걸 웹이라 그래요. 그러면 FTP에 의한 것은 웹입니까? 웹이 아닙니까? 웹이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저는 보안 관련 내가 문제 보니까 그 밑에 있죠. 그 보안 프로토콜에서 HTTP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뒤에서 다룹니다. 이 HTTP는
웹에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알아들어야 돼 이게. 근데 SSL은 어떻게 돼요? 웹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 여러 곳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분돼서 노는 거죠. SSL하고 TLS 시험이 잘 나오잖아요. 예. 그랬을 때 딱 알아듣는데 다시 정리하면 보안 프로토콜에서 SHTTP 나중에 합니다. 이거는 여러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각종 프로토콜, 보안이 가미 안 된 프로토콜, 원래 FTP는 보안이 없죠. SFTP가 보안이 있잖아요. 그래 보안이 없는 프로토콜을 보안을 하기 위해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SHTTP는 막 각종 이런 프로토콜에 다 적용 못한다 이 말이에요. HTTP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다르게 뭐라 그런다고? 웹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웹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나머지 SSL, TLS 이런 거는 웹 말고 다른 프로토콜에 적용이 됩니다. 보안을 위해서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8번 답은 2번이에요. 예. 모든 프로토콜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9번. 그래 이제 19번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서브넷 마스크 이거는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데 이거 모르면은 내가 30분 이상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알면은 금방 되는데 모르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내가 이제 섰을 때 이게 B 클래스잖아요. 그 B 클래스는 여기서 써볼게요. 먼저, 잘 보이나 모르겠네. 만약에 여기 쓸까요? 2의 8성은 얼마예요? 256이고, 2의 9성은 얼마예요? 512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8개죠. 요거는 몇 개예요? 9개죠. 그래서 요걸 말하잖아요. 2의 8성은 256, 2의 9성은 얼마예요? 512. 그랬을 때 요 일부분이 뭐로 서는 거예요, 이게? 예? 요걸 딱 알아들어요. 서브넷으로 서는 거잖아요, 요게. 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모르면 내가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다 알아요, 이거? 예. 그래서 이 문제 놓으면 항상 A 클래스냐 B 클래스, 주로 C 클래스가 나와요. B 클래스도 잘 안 나와. 그럴 때 원래 무슨 말인지 알죠? B 클래스는 어떻게 돼요? B 클래스는 요게 뭡니까? 예? 요게 갑자기 아이디고 요 부분이 뭐예요 원래? 네트워크 주소 그러면 안 돼 이게. 요거는 호스트 뭐예요? 아이디 영역이잖아요. 근데 요 호스트를 연결시키는 영역 일부를 뭐로 쓰는 거예요? 네트워크처럼 서브넷으로 쓰는 걸 말하잖아요. 예. 그게 서브넷 마스크 이게. 그랬을 때 이제 B 클래스는 C 클래스는 여기까지잖아. 그거는 아는 것 같아 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호스트 아이디 영역 일부를 서브넷으로 쓰는데 요 1의 개수에 따라서 서브넷 개수가 어떻게 돼요? 결정되는 거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한 300개의 서브넷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300개가 있어야 되면은 이거는 256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8개는 안 돼. 300개라 그렇지만 억울하시면 어떻게 돼요? 9개를 써야 되잖아요. 무선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꼭 요 구조만이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구조도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구조는 뭐가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건 써보면 여기까지 또가 하나 더 써보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이 구조는 2의 몇 성이에요, 이게?
2의 10성이니까 어떻게 돼요? 1000서분의 몇 개가 돼요? 1024개가 되고, 그러면 이 호스턴은 몇 개를 물릴 수가 있어요? 예? 6개니까 2의 6성이니까 몇 개를 물릴 수 있어요? 예? 64개 물릴 수 있죠? 뭐, 잘하는 것처럼 뭐, 2개는 못 물린다, 62개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상이 어떻게 돼요? 19번. 최소한 300개의 서브넷, 그 다음에 각 서브넷은 50개의 호스트 IP가 할당한다. 그러면 이 구조도 성립하잖아. 50개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립하죠? 그럼 뭐, 이거는 뭐, 7개니까 뭐,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성립하는 거고. 그래서 이 19번 문제의 답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구조도 될 수 있고, 이 구조도 될 수가 있다. 되겠죠? 네. 그게 이제 19번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알아들으면 되고, 모르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뒤에 문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이 시험이 너무나 잘 나오니까. 자,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 교환 방식, 잘하는 거, 해석 교환, 패킷 교환, 메시지 교환, 해석 교환, 메시지 교환. 그 패킷 교환은 데이터그램 방식하고 뭐가 있어요? 가상 해선 방식이 있죠. 이거는 잘 알 것 같아, 이거는. 이런 건 너무나 잘 하잖아요. 그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어려운 거는. 그래서 이제 패킷 교환 방식에서 어떻게 돼요?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패킷 교환 방식에서 두 지점 간에 통신을 하는데 가는 길은 수도 없이 많아. 미리 어떻게 돼요? 딱 예상해서 요렇게 정해놓고 요 길로만 다 보내는 거는 무슨 방식이라고? 요걸 우리가 가상 회로가 되잖아요. 가상 방식이고, 보낼 게 많아. 나는 이게 1개, 2개, 3개, 4개 많아. 1번은 이렇게 가고, 2번은 이렇게 가고, 3번은 이렇게 하고, 4번은 막 이렇게 가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핵심이.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그, 패킷 교환하고 메시지 교환 차이는 뭐예요? 저장. 아닌데? 예? 해선교환은 잘해. 우리 옛날 방식 전화통화하는 해선교환이죠. 물리적으로 1대1로 연결되는 거. 해선교환. 메시지 교환 방식하고 패킷 교환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예? 그렇죠. 이 가장 큰 차이는 단절, 나누느냐, 분할, 조각하느냐, 안 하는 차이예요. 이 옛날에 메시지 교환 방식은 조각화를 하지 않고 있는 크기 그대로 보내는 거, 이거는. 그게 메시지 교환 방식이고, 패킷 교환은 뭐라고?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20번 질문 일단 이제 끝나면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나중에 또 받을 테니까. 일단, 지금은 모의고사 1에 대해서만 질문하십시오. 14번. 2번에 그 웜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예. 틀린 설명인데 혹시 14번에 2번? 예.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다른 무슨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인가요? 아, 해설 말이에요? 아니요. 아, 그 문제 자체의 말이에요? 예. 내가 읽어봤는데 이 말이 안 맞아. 이게 그때 뭐 국가제들이 놓은 것 같은데, 웜은 자신의 명령어를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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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마음대로 막 써놓은 것 같아, 대충.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은 웜은 자신의 명령어를 다른 프로그램 파일의 일부분에 복사하여, 이거는 웜이 아니고 바이러스 성질이잖아. 아, 바이러스는 이런 거잖아, 이게. 이제 이 바이러스는 어떤 이게 파일이야. 이게 실행 파일이에요. 옛날에. 학장 EXE야. 뭐 이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 바이러스가 여기 감염되는 게 이렇게 돼요. 이 파일에 여기 이렇게 감염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것만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상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 바이러스가 덮어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정상적으로 실행되다 이 부분 가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작동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이걸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파일은. 못 쓰게 돼요. 이 파일은.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는 깨지다 그래. 다시 복사 받아 써야 되는 거,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뭐 꼭 쓴다면
자신의 명령어를 다른 프로그램 파일 일부분에 복사하여 뭐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자신 명령어를 뭐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신 명령어인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을 이렇게. 자신 파일이에요, 실행 파일. 아, 2번 내용이. 뭐, 그래 봐도 뭐 자신의 명령어를 꼭 이렇게, 그 이제 이런 생각, 우리가 뭔가 있어, 이게. 그럼 여기 어떤 명령어가 있겠죠? 그럼 명령어를 여기 이렇게 복사해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이걸 이래 하는 게, 이 자체가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약간 다른 의미가, 뉘앙스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뭐, 그래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보면. 또. 질문. 4번에서 5번. 아까 질문 받은 건데, 저 사람한테. 뭐, 핵심 어느 부분 이야기 할까요? 5번에서 그러면 이거 상황으로 설명을 하면, 그냥 다른 컴퓨터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똑같은 그 초기화 벡터를 사용해갖고. 그럼 이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예를 들어. 자, 이게 이제 뭐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적군을 오늘 5시에 공격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평문을 암호문을 만들었어요. 네? 암호문 이상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전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전송하는 곳이 뭐 뭐 1사단 단으로 전송을 했어. 이걸 역시 전송을 했어요. 2사단으로. 이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이제 IV를 사용해서 암호를 했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냈어. 그 중간에서 이 전송하는데 중간에서 해커가 이거를 획득을 했어요. 그럼 요게 하나를 획득한 경우하고 또 다른 하나를 더 획득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 경우가 돼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다르게 하면은, 요로 보내는 거는 뭐 예를 들어 IV1을 사용하고, 요쪽 사단으로 보내는 거는 IV 뭘 사용할 수가 있어요. IV2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똑같지만 이 암호문은 어떻게 돼요? 다르게 되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안전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게. 되겠네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사람. 그럼 이제 나중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 이제 휴식하고 모의고사 여기 휴식합니다.